안녕하세요. 파노튜브입니다. 한국에서는 전기 승용차에 대한 연구에 비해 조금 늦지만 전기버스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전기버스 개발 및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유럽, 아메리카의 상용차 제조사부터 버스 산업이 미약한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의 기업들에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요. 전기버스는 우수한 배터리만 구해오면 생산 자체는 쉽다 보니 신생 기업들도 과감하게 진출하는 중입니다. 아예 내연기관 자동차의 완전 퇴출을 목표로 하는 국가들도 있기에 더욱 시장 규모는 커질 예정입니다. 게다가 교통약자 배려 측면을 고려하여 선진국들 대부분이 시내버스의 저상화를 밀어붙이고 있고 한국 역시 동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선진국들은 물론 한국 내에서 생산하는 전기버스들도 대부분이 저상버스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기버스를 전 세계 최초로 양산하여 상용 운행에 투입시킨 곳은 바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입니다. 남산 순환버스에 투입된 차량이 처음이었습니다. 또한 최초 양산화라는 기록은 따냈으며 국내 전기버스 연구 개발을 위한 실험의 일환이었던 면도 상당히 큽니다. 이러한 시도 말고도 한국에서는 다양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들이 한국은 선진국을 넘어 미래도시가 아니냐며 보는 모든 이들의 자랑이 되고 있는 스마트 쉘터입니다. 한국에 여행 온 미국계 캐나다인 올리비아가 쓴 글이 인터넷에 퍼져 한국의 선진국다운 모습이 미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화제가 되고 있어 한국은 이제 쉽게 따라갈 수 없는 나라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는 K-팝이 인기를 얻으면서 한국 음식, 문화, 교통 등 다양한 분야가 해외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박을 터트린 오징어 게임은 전 세계가 놀라며 동시에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동안 영화배우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해외 헐리우드에 진출하고 출연까지 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오징어 게임은 공식을 가볍게 날려버렸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헐리우드에 진출하는 것 없이 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일이 드라마가 되었고 더빙이 아닌 한국어로 드라마를 보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 직접 한국을 가보고 실감해보고 싶어 무려 4박 5일로 여행을 갔습니다. 한국에 취해 여행을 다니던 중 전 한국 교통의 충격적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여행을 과거에 왔던 외국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외국인들 또한 한국의 대중교통과 공공시설의 시스템에 대해 놀랍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을 방문해서 가장 먼저 차이점을 느끼는 건교통입니다. 어디든 이동하거나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제일 많이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버스 정류장의 디지털 스크린이나 잔액 확인 기능, 험한 날씨를 피할 수 있는 시스템, 의자의 최첨단 냉난방 기능 등등 외국에는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신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여행 경험이 있는 외국인은 한국 버스 정류장은 잠을 자도 될 정도로 따뜻하고 청결하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한국만의 방법으로 시스템의 다양화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성을 극대화시켰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시도하지 않았던 시스템의 효과가 한국에서 입증된 만큼 우리도 따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한국의 교통은 배울 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버스나 지하철에 있는 노란색은 노약자나 어린이를, 분홍색은 임산부를 앉으라고 표시해둔 자리인데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대중교통을 탈 때마다 볼 수 있었으며 사람이 꽉 찬 상황에서도 그 자리만큼은 비어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여행 3일차에는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 노란 좌석에 앉아있던 꼬마아이가 갑자기 멀쩡히 앉아있다가 어떤 여성에게 자리를 비켜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꼬마아이가 왜 멀쩡한 성인 여성에게 자리를 비켜주는가 하고 궁금해 지켜보고 있었는데 주위에서 아이를 향해 대견하다고 웃어주고 칭찬해주는 걸 보고 자세히 보니 여성의 가방에는 임산부 그림이 그려져 있는 분홍색 동그라미가 달려 있었습니다. 아마 임산부를 표시해주는 물건인 것 같았는데 이런 문화는 정말 전 세계가 보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날은 어쩌면 부모님과 함께 남은 여생을 한국에서 살아도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하루였습니다. 이 글이 퍼지고 난 후 한국을 보고 배우자는 모습이 여기저기 퍼졌습니다. 심지어 버스에 임산부나 어린이 노약자석 표시가 없는 버스에서는 사람들이 빈자리가 있는데도 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며 인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문화와 기술력은 외국 여행객들에게 감탄과 함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을 바라보는 다양한 해외 반응 중 가장 반응이 좋은 부분은 교통이고 그 중에서 버스 정류장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의 버스 정류장을 독특한 문화로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은 일단 추운 날씨가 되면 보호해주는 집처럼 인테리어 되어 있어 외국인들에게 꼭 사진 찍어야 할 성지라고도 불리우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더울 때는 시원한 바람, 추울 때는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버스 정류장은 디지털 스크린 기능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스크린만 추가해서 보기 좋게 만든 것이 아닌 버스가 몇 분 뒤에 올 것인지 또는 내 현금카드에 돈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은 어느 것을 타야 하는지 등 탑승자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가 모두 함축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한국 여행을 오게 되면 버스 정류장의 편리성 때문에 한국인들은 아주 똑똑하다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게 되면 와이파이는 대부분 무료로 이용 가능하며 버스 정류장 주변의 스마트 도서관은 가을에 독서를 해도 될 정도로 잘 되어 있기도 합니다. 한국의 대중교통 문화를 접한 외국인들의 반응 또한 매우 재밌습니다. 한국에는 투어버스가 미국처럼 많지가 않아서 걱정했는데 모든 버스가 투어버스처럼 되어 있었다. 2층 버스의 창문도 커 서울 한복판을 실컷 구경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대중교통에서 약자를 위한 배려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정부에서 약자는 지원해 줄 테니 그냥 택시를 타고 다니라고 하는데 내 생각은 다르다. 한국이 괜히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다. 한국의 조용한 시골 마을이 궁금해 놀러 간 적이 있다. 아마 버스를 30분 넘게 기다렸던 것 같은데 의자에서 따뜻한 열기가 나와 사람이 없는 틈을 타 몰래 엎드려서 기다린 적이 있었다. 한국을 자랑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지만 직접 가본 내가 경험한 바로는 한국은 버스와 지하철이 최고라고 생각한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편리함과 배려가 녹아들어 있는 것 같다. 저번 한국 여행을 갔을 때 본 기억이 있다. 그게 임산부석이었구나. 왜 사람들이 빈자리를 두고 앉나 궁금했는데 알려줘서 고맙다. 이러한 한국의 교통문화에도 아쉬운 점이 존재합니다. 지난해 국내에 공급된 전기버스는 140대입니다. 이 중 매그넘, 이버스-7, 하이퍼스 등 중국산 전기버스가 62대로 44.2%였습니다. 2016년엔 한 대도 팔리지 않은 중국산 전기버스가 2017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꾸준하게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 업체들이 생산한 모델의 가격인 4억에서 5억 원보다 1억 원 이상 싼 3억 3천만 원대에 내놔 한국 시장을 파고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업체들은 한국 시내버스 업체들의 전기버스를 팔 때 정부한테 약 1억 원, 지자체로부터 약 1억 원의 보조금을 받습니다. 장애인을 배려해 차체 바닥을 낮게 제작한 버스인 저상버스는 9,20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챙기는데요. 3천만 원 안팎의 중국산 전기버스를 구매할 수 있는 게 그 이유입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빠르게 성장해 한국의 자랑거리에서 중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게 더 이상 중국에게 손을 빌리지 않길 바라며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